자, 오늘 공부할 것은 피부 보습의 원리. 이 피부 보습의 원리를 이해를 하려면 피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기능을 하고 하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공부를 했으니까 그 공부한 것을 피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피부 보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결론적으로 피부 보습은 우리 피부의 각질층의 문제, 각질층. 피부 우리 배웠잖아요. 그 표피 조직, 진피 조직,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피부 보습은 그 중에서도 가장 표피 조직의 겉에 있는 각질층의 문제다. 각질층, 영어로는 이제 코네어스 레이어라고 그러죠. 코네어스 레이어. 각질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피부 보습이다. 각질층은 아주 얇고 죽어있는 세포로 돼 있고, 그렇지만 피부 보습을 위해서 잘 만들어진, 너무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구조를 갖는 우리 생체 최외곽 껍데기다. 껍데기. 우리가 옷을 입지만 옷을 입기 전에 맨살은 갑옷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갑옷이 바로 각질층입니다. 각질층.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네. 각질층도 이제 관리를 잘 하면 이제 이런 각질층이 있지만, 관리를 잘 못하면 이제 이런 각질층이 생기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피부구나. 이걸 보면 이 피부가 좀 건조하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보습을 잘 하고 있으면 이러한 모습을 띠고, 피부가 보습을 잘 하지 못하면 이제 이러한 모습을 띠는 거예요. 구분이 되죠? A와 B가 다르다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각질이 우리 비늘처럼,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마치 비늘 같죠? 그래서 각질이라는 게 비늘이에요, 비늘. 그 각자가 이제 물고기 비늘 각자. 자, 그래서 초점을 각질에 맞춘다, 피부 보습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피부색, 그 기미나 뭐 이런 거와 관련된 피부색을 얘기하는 거는 기저층의 문제인데, 물론 이제 기저층에서 생겨나서 위로 쭉 이제 분포돼서 올라가니까 표피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 근원적인 것은 이제 피부색은 기저층의 문제라고 그러면 피부 보습은 각질층의 문제다. 그래서 표피 조직의 가장 끝에 있는, 바깥쪽에 끝에 있는 각질층은 피부 보습, 표피 조직의 가장 밑에 있는 기저층은 피부색. 이 피부색과 연관된 그러한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성 화장품은 이제 피부의 이러한 이제 기능성 화장품과 피부의 어떤 구조와 기능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습을 배우지만 뭐 미백에 관련된 것들, 노화에 관련된 것들, 주름에 관련된 것들, 여드름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자외선에 관련된 것들도 다 피부의 어떤 부분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먼저 배우고 기능성 화장품을 배우는 건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기본은 보습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습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와 관계된다? 각질층. 이제 각질층은 영어로 이렇게, 에피더말은 이제 표피 조직이란 뜻이고, 코네어스는 이제 각질이란 뜻이고, 그래서 표피 조직의 각질의 어떤 피부 장벽과 관계되는 것이 보습 화장품이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피부는 어떻게 된다?
건조해지고 칙칙해진다. 마찬가지로 뭐 다음 시간부터 배울 이제 피부색은 피부의 이제 기저층에 있는 표피 조직의 기저층에 있는 멜라닌 형성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 기미 같은 피부 색소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개선하고 관리하려는 게 이제 미백 화장품이죠. 이런 식으로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 스킨에 어떤 거랑 관련이 되고 그것이 이제 기능성 화장품의 어떤 기능성 화장품이고 그 피부가 기능을 못하면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이 피부 트러블, 피부의 구조와 기능, 그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이 세 가지는 다 서로게 연결돼 있다. 그러한 관점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으로 기능성 화장품을 이해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습 화장품에 아니면 피부의 각질층에 문제가 생기면 자 어떠한 트러블이 생기나 이렇게 한번 그림을 갖고 와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심지어는 여기는 막 이렇게 피부가 갈라지죠. 갈라지고 각질이 심해지고 각질이 조금은 약하지만 이제 그 물기가 없어서 이제 그 하얗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그러니까 각질층이 수분을 못 함유하게 되면 피부는 거칠어지고 칙칙해지고 하얀 것이 생기고 하얀 하얀 각질 이렇게 비듬 같은 건데 비듬 그러니까 피부에서도 막 비듬이 떨어지는 거지 하얀 이제 인설 그리고 또 더 조금 짜증나는 거는 가렵다는 점이에요. 가려. 보기만 나쁜 게 아니고 이제 생리적으로 가려워. 가려워서 자꾸 긁고 나중에 그러면 피부가 손상돼서 피가 나고 그럼 피가 나면 어떻게 돼? 외부에 이 피는 절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보인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그 피를 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럼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최고 나쁜 게 이제 피 나는 거. 그러면은 안에 꼭꼭 감춰진 내부 혈관계가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혈관계를 통해서 외부의 오염물들, 특히 이제 세균들, 곰팡이들 이런 미생물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최고 나쁜 거고. 그다음에 덜 나쁜 것이 이제 습진. 습진이라는 거는 피부 장벽이 우리 갑옷이 그냥 흐물흐물하고 그래서 쉽게 물론 이제 상처 나서 바로 들어가는 것만큼 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습진보다 조금 덜한 게 이제 발진, 빨개지는 거. 원래 피부는 이제 빨개면 안 돼요. 빨개면 안 되고 피부는 이런 모습을 떼야 돼요. 원래 빨갛다는 얘기는 안에 염증이 있거나 피부가 얇다는 뜻이에요. 염증이 있다는 얘기는 그 피가 그 부분에 많이 몰려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빨개지거든.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면 피부가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막 혈관도 보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피부가 빨개지면 그것도 문제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도 문제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도 문제고. 자, 이러한 여러 트러블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습 화장품이다. 보습 화장품을 잘 만들려면 각질층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각질층을. 그래서 각질층은 원래 정상적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피부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질층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저렇게 피부를 잘 보호하는 갑옷을 만들고 있을까?
그것이 지난 시간에도 그 3요소를 잠깐 언급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각질층은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각질층은 피부 가장 바깥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이제 각질세포인데 각질세포는 그 케라티노사이트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죽어서 이렇게 근데 죽는다는 얘기는 뭐야?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기능은 못하지만 피부 보호를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이제 분화된 형태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케라틴으로 꽉 차여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죽으면서 이제 여러 아미노산이나 아니면 수분을 붙을 수 있는 것들을 여기 이제 안에 포함한 채로 이제 죽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물을 붙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자연 함습 인자 아니면 천연 보습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을 붙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각질 세포가 죽어서 있고 그 사이사이를 뭐가 채우냐? 기름 덩어리들, 기름이나 뭐 버터, 왁스 같은 것들이 채우는데 그걸 이제 각질 세포간 지질이라고 그래요. 이 각질 세포 사이를 채운다는 의미로 이름을 각질 세포간 지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인터셀룰라 리피드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그 피부가 다 죽어서도 얘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 서로. 그러니까 세포들은 서로 이렇게 잘 붙어 있어요. 그 붙어 있는 역할을 우리는 데스모즘이라고 그러지. 데스모즘들이 각질층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돼서 얘네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잘 붙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잘 결합되어 있을 때 피부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이렇게 예쁜 애기들 피부같이 예쁜 그러한 살색의 피부를 갖는다. 그래서 이 각각의 역할이 틀린 거예요. 천연 보습인자, 물을 붙을 수 있는 물과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대부분은 여기 각질 세포 안에 있고 물론 요 주로 리피드지만 여기도 조금은 있지. 근데 주로 이제 각질 세포들 안에 물을 붙을 수 있는 보습 인자들이 있고 이 보습 인자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조금 이따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 PCA나 소금이나 아니면 아미노산이나 우레아나 이런 거죠. 그리고 세포간 지질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의 대표가 이제 세라마이드. 한 세 가지 정도의 물질이 서로 이제 엉긴 건데 우리가 왜 벽돌 쌓을 때 몰타르, 시멘트 이렇게 개잖아요. 그거를 연상하면 되는데 그러면 시멘트 물질을 뭘로 만드냐? 세라마이드와 지방산, 패티 애시드, 지방산,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요 주로 요 세 개가 이제 엉켜서 여기를 꽉 채우고 있어요. 세포 사이사이를. 그러니까 틈을 안 주는 아주 꽉꽉 아주 꽉꽉 채워져 있어요. 아주 어.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 물질이 잘 엉겨서 여기를 꽉 채워서 바깥에 어떤 것도 못 들어오게 벌레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못 들어오게 아주 작고 이제 기름에 녹는 성분들은 들어요. 아주 작으면서도 분자량 500이야. 그렇지만 물도 못 들어오고 물은 분자량이 작잖아요. 한 18 정도밖에 안 되잖아, 물은. 근데도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름 성질을 갖기 때문에 여기는 사이사이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신체에는 물이 많잖아요. 그것이 못 빠져나가게 손실이 안 되게. 그런데 이게 부실하면 이 그림처럼 물이 다 빠져나가. 그리고 바깥에 진먼지 진드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 이게 부실하면. 이 세포간 지질이 부실하면. 그래서 아토피 환자는 아토피 환자들은 대부분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항원이라고 하는 거, 뭐 바이러스나 뭐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나 이런 것들이 이 피부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토피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그 바깥에 내 몸의 성분이 아닌 게 들어오면 당연히 면역계는 어떻게 돼? 반응을 하지. 당연히. 저기 침입했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 거야. 음. 그래서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바로 아토피. 이제 가렵고 뭐 긁고 염증 생기고 하는 게 그에 대한 대응이거든. 그래서 피부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각질세포와 각질층에서, 각질층이 가장 중요해요. 각질층에서 각질세포와 세포 간 지질을 가지고 아주 완벽한 갑옷, 이 세상의 어떤 갑옷보다도 완벽한, 얇으면서도 기능이 확실한 그런 갑옷을 우리는 각질층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각질층이 정상적이면 피부는 보습을 유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인데, 피부의 보습은 표피의 가장 바깥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바로 보습이다. 각질층이 수분을 어느 정도 붙을 수 있고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내부에 수분이 안 빠져나가게 하는, 그래서 보습은 각질층이다. 이렇게 그냥 외워놓으시면 돼요. 보습은 각질층의 문제다. 아토피는 각질층의 문제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림을 말로 설명하는 게, 여기서 어떻게 죽어 있는 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수분을 뭐 최대한 30%까지도 이제 머금고 있어서 피부를 이렇게 예쁘게 만드나, 각질층이. 이제 아까 1번이 여기에 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붙을 수 있는 물질, 이런 뜻이거든. 그거 이게 천연 보습인자 NMF라고 하는. 자, 그것이 이제 그 각질층에는 이제 존재한다. 그런 것들이 어떤 성분이냐? 아미노산, 뭐 우레아, PCA, 뭐 NaCl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세포들 사이사이를, 각질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이 지질층이다. 이제 얘네들이 너무 꼭 꽉꽉, 그래서 여기 라멜라란 말이 나오는데, 라멜라는 것은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는 뜻이야. 라멜라, 우리 동전 쌓듯이 빈틈없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 있는, 세포들 사이사이를 이렇게 차곡차곡, 진짜 그래서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세포들 사이사이를 또 잘 붙들려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완벽한 옷이야, 갑옷.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각질층은 수분도 잘 머금고 있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내부의 수분이나 영양분이 손실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보습, 근데 정상적인 사람, 특히 이제 아기들은 되게 정상적인데,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막 변해요. 나이가 들면 뭐 술도 많이 먹고 또 건조한 곳에서도 일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나쁜 생활 환경이나 습관 때문에 피부는 이제 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피부가 없죠.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이 필요하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그걸 이제 보충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습 제품이 꼭 필요한 이유죠. 보습 제품이 꼭 필요한 이유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습 제품 중에 뭐가 좋을까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연구해서 개발한 보습 제품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여기 독일에서 나온 이제 유세린 이 제품의 처방을 보니까, 성분들을 보니까 잘 짜여 있더라고. 보니까 요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성분들을 보니까 이 물을 붙을 수 있는 이제 천연 보습 인자들이 잘 들어 있고, 여기
젖산, 그다음에 아미노산료들 잘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포간 지질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뭐 세라마이드, 뭐 그다음에 조금 이제 변형된 구조인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그다음에 패티 알코올, 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차폐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제 위를 또 잘 이렇게 우리 오클루시브라고 하는데 이제 펫에 이제 차폐 그러한 것들도 잘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기본에 충실하게 처방을 잘한 제품에 얘가 있어서 여기다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습의 문제는 뭐 아주 옛날부터, 그리고 인류가 살아있는 한 뭐 항상 생기죠. 동물들은 필요 없겠지만 동물들은 이제 털로 잘 덮여 있고, 그리고 피지가 워낙 왕성이 나오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사람은 이제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제 털이 빠지고, 그다음에 피지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보습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이제 보습 피부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오늘 이제 피부 보습의 원리의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그래서 다시 이제 옛날에 배운, 지난 시간에 배운 이제 피부를 볼 것 같으면 이 그림은 항상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꼭 박혀 있어야 되는데, 피부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습은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다. 이 부분. 이 부분 중에서도 여기 하얗 이 부분. 이게 이제 각질층의 이 부분.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게 보습이다. 이 보습, 이것은 갑옷이다. 그리고 피부는, 여기 표피 조직은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없으면 우리 몸은 수분과 영양분을 혈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혈관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영양분이 없고 수분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칙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화장품이 꼭 필요한 거예요. 화장품을 갑옷에다가 이렇게 기름칠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이제 보습이다. 이 그림의 포인트는, 표피에는 혈관이 없네요. 표피에는 림프관도 없네요. 뭐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아는 거. 그리고 표피는 그러니까 표피 조직은 아주 얇네요. 0.1mm. 그렇지만 표피 조직은 다양한 세포들이 있어서 이 그러니까 모양이 변해가면서 그 필요한 어떤 목적에 맞게 이제 모양과 기능이 변해가는 걸 이제 분화라고 그러는데, 그 분화가 아주 빠르고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표피 조직이에요. 당연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짧은 시간 안에,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빠르겠어, 변화가. 그 변화를 주도하는, 변화의 메이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케라티노사이트. 나머지는 아니고, 이 케라티노사이트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변화돼서 이 목적, 무슨 목적? 보호라는 목적. 이 생체, 이쪽 안쪽 생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목적에 맞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그 개념을 잘 이제 이해해 놓으시고, 케라티노사이트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변해서 갑옷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보습을 잘 이해하고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걸 더 간단히 그려놓은 거지. 여기 각질층을 표피 조직이 이 빠른 시간 안에 한 보름 만에 일로 올라가서 이렇게 막 변한 거지, 죽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변화되는 양상도 조금 뭐 속도나 모양이 좀 틀려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화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변한다는 거예요. 분화되는 속도도 틀려지고 특징도 틀려지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이거지. 아니,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보통은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데, 거의 막 나이가 들면 이게 늘어진다는 거. 왜 느려져 자꾸 나이가 들면. 느려지고 표피 조직 두께 전체적으로 이제 더 얇아지고, 그렇지만 각질층은 더 이제 표피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각질층은 더 두꺼워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수분량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보습이 더 필요하고. 자, 이렇게 표피 조직의 탄생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세포 모양이 이렇게 빨리 변해간다. 빨리. 각질층은 몇 겹이 있어요. 보통 16겹이 있다. 하여튼 여기서 16개라고, 16겹이라고, 하나, 둘, 셋, 굉장히 이렇게, 이게 16개라는 뜻이야. 음. 그리고 각질층의 두께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전체가 표피 조직이 이제 뭐 100 마이크로미터인데, 그 중에 한 10%나 20%가 이제 각질층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야, 이렇게 얇은데 어떻게 얇은 걸 가지고 어떤 것도 못 들어오게 잘 하나. 이게 정말 신기한,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게 있을까. 이렇게 얇은 조직, 얇은 어떤 16개의 겹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어떤 것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갑옷을 어떻게 만들었지.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좋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 이 정상적인 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변해가나, 이 모양이 변해가는 걸 가지고 우리 층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발하는 기저, 시작, 베이스먼트, 그러니까 기저에서 극이 생겨나니까 유극이라고 했고, 그리고 과립이 많아지는 과립층이라고 했고, 손이나 발바닥에는 투명층이 있지만 일반적인 다른 데는 없는, 그리고 나서 이제 각질층으로. 그래서 각질층은 완전히 세포가 죽은 거예요. 근데 과립층 끝에서부터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과립은 이 각질층의 그 세포 간 지질을 만들기 위해서 주로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리피드 지질을 이렇게 뭉쳐서 바깥으로 뿜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질, 오일로 리피드로 꽉 찬 공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바깥으로 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이제 과립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한 그런 세포들은 키우면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키우면 여기서 이제 각질층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물속에 담가서 키우면, 물속에. 이거는 이제 뭐 세포들의 내부의 어떤 뭐 세포학적인 분자생물학적인 연구할 때 이제 많이 하는. 그래서 이 각질층, 이제 과립층에서 각질층으로 갈 때 그 각질층 안에, 각질세포 안에 있는 케라틴 외에 그 천연 보습인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연 보습인자가 이제 NMF라고 했고, 그걸 만들기 전에 이제
필라그린이라는 이제 단백질 이름인데 그걸 잘 알아놓으시면 이거는 이제 각질층이 만들어질 때 이제 등장하는 단백질이고 이것이 천연 보습과 관계된 거구나 이런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죠. 나중에 조금 더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여튼 최소한 알아놓아야 될 거는 표피 조직은 이렇게 여러 층으로 나눈다. 그래서 기저층, 이제 여기는 영어로 써 있네. 기저층, 유국층, 스핀이 이제 극이란 뜻이 극이 생긴다. 극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렇게 공이 한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져서 이렇게 삐줄이가 돼서 한쪽으로 더 길어진다거나 하면 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극 한쪽 완전히 대칭이 아니고 이제 한쪽이 길어져서 극이 생기는 그래서 유극층, 그다음에 과립이 생기는 과립층, 그래놀이 과립이잖아. 그다음에 이제 각질층. 이렇게. 그래서 각질층 내에서 여기서부터까지가 이제 각질층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각질층, 그다음에 과립층, 그다음에 유국층, 기저층인데 겉에서부터 이제 수분 함량들을 한번 재봤어요. 측정을 해봤더니 가장 겉에는 수분이 함유된 게 한 10%밖에 안 되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당연히 많아지지. 그래서 그럼 각질층은 수분 함량이 보통 어느 정도일까? 있는 시간에 내가 한 20% 내외 뭐 이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20%. 20% 이제 정상적인 피부는 20%에서 이제 한 30%. 안으로 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아토피처럼 아주 건조한 사람은 와 여기 봐봐 10%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와. 이거는 막 진짜 막 하얗게 피부가 일어나는 정도 이 정도면 10%도 안 되면 거의 막 정전기 생길 정도지. 음. 그래서 야 정말 이거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것을 피부 보습제를 바르면 이제 이 정도로 올릴 수 있죠. 피부에 이제 건조한 피부에 이제 화장품 성분이 에몰리언트 성분이나 아니면 이제 뭐 휴맥턴트나 이런 것들이 가서 붙들고 있으면서 이제 물을 붙드니까 이렇게 올리자 이거지. 이게 바로 보습제의 역할이야. 이렇게 이걸 올리는 게. 그러니까 꼭 보습제를 발라줘야 되지. 건조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화장품보다도 필요한 게 보습제. 보습제는 바로 요 화살표 정도의 역할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기저층은 이제 이때는 뭐 피부 세포들이 모양이 아주 좋죠. 아주 좋지.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 왜냐하면 이 기저층 바로 밑에는 진피 조직이잖아. 진피 조직에는 뭐가 있어? 혈관이 있어서 영양분들이 이제 풍부하지. 여기까지는 이제 혈관이 있어서 잘 와서 수분과 영양분이 충분히 오기 때문에 기저층에 있는 세포들은 풍족한 삶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서 포인트는 여기 데스모좀이라는데 이제 데스모좀 여기 이렇게 세포와 세포들이 따로따로 놀지 않고 다 서로 네트워킹 돼 있다는 점,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 그 점이 이제 중요 포인트인데 그게 뭐 화장품의 어떤 뭐 보습이랑은 하여튼 직접 관련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이거는 관련되죠. 피부의 어떤 상태, 피부 텍스처의 상태가 여기 아까 각질층에도 이게 그 데스모즘이 있어서 다 이렇게 서로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따로따로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모양이 이상하지. 마치 모래알 같이 이렇게 있으면
근데 서로 다 연결돼 있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부침개 같은 거 할 때 부침개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넓게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야지 부침개가 되지. 그걸 따로따로 다 있으면 모양이 이상하지. 어쨌든 그렇게 연결돼 있어야지 겉에서 볼 때 피부가 이렇게 더 훨씬 좋아 보이지. 그래서 데스모즘은 이렇게 그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 이런 것들을 데스모즘이라고 하는데 각질층에도 이제 데스모즘이 있다. 그래서 각질층에 데스모즘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지 피부가 겉으로 봤을 때 아니면 뭐 만져봤을 때 아주 매끄럽고 좋다. 따로따로 이렇게 있으면 푸석푸석하지. 그리고 기저층에는 이제 멜라노사이트,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노사이트가 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피부색에 관련돼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또 뭐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기저층 외에는 유국층. 유국층에 이제 나중에 피부 면역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랑게란스 셀. 랑게란스 셀은 되게 신기한 존재인데, 여기, 여기 그림이 있네. 이 그림을 그냥 여기 LC라고 하는 게 랑게란스 셀인데, 이게 이제 유국층에 있는데, 아까 어떤 것도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랑게란스는 가장 최전방에 나가 있는 보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계병.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때 적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그 적과 경계에 가장 가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적의 침입이 있으면 이거를 빨리 낚아채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걸 내부에 보고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랑게란스 셀이에요. 그래서 랑게란스 셀은 이렇게 혈관도 없이 영양분도 없는 이런 표피 조직에 그 유극층에서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나 신기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러한 기능을 해서 내 몸을 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전선의 척후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랑게란스 셀이 유극층에 있다. 더 바깥의 경계 쪽으로 더 근접해야 하지 않나. 거기 가서는 못 살지. 과립층까지 가면 과립층에서는 세포들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지. 영양분이 없어서. 그래서 세포들이 살 수 있는 바깥이 이제 유극층에 해당돼요. 여기까지는 영양 공급이 되지. 그래서 랑게란스 셀, 그 랑게란스 세포, 랑게란스란 사람이 이제 발견해서 랑게란스 셀인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어려운 말로는 이제 항원 제시 세포라고 그래. 항원 제시. 항원은 뭐야? 우리 항원, 항체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항원은 바깥에 내가 아닌 외부 물질을 항원이라고 할 수 있지. 뭐 바이러스든 뭐 진먼지, 진드기든 이런 그런 외부의 항원을 외부 침입자를 항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항원 제공세포 우리나라 말로는 항원 제공 기능을 해. 항원을 붙들어. 영어로는 이제 안티젠이지 항원이 제공, 프리젠팅 셀. 그래서 항원 제공세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러지가 생기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관여되는 거니까.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과립층에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한 층이 과립층이지. 여기서는 이런 과립들 안에 이제 리피드들을 꽉 채운 리피드 총알을 만드는 그래서 리피드 총알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퐁퐁퐁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그레뉴온들을 자꾸 만드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인 각질층. 각질층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뭐와 뭘로 이루어졌다? 각질세포와 그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세포간 지질. 그 각질세포는 케라틴으로 꽉 차 있다. 그리고 이미 죽었다. 그리고 여 안에 그 NMF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물을 붙을 수 있는. 그리고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는 세포간 지질. 여기는 세라마이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거 외에도 지방산도 있고 패티애시드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다. 그래서 각질층은 수분 함량이 한 10에서 30% 정도 사이가 된다. 근데 10% 이하가 되면 건조한 피부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여튼 20% 정도를 이제 각질층의 수분을 비틀 수 있게 만드는 일. 그러니까 어떤 뭐 내 몸이 그렇게 못한다면 보습제로 그 기능을 해주는 게 이제 그 기능성 화장품의 목표. 각질층 내 수분을 하여튼 한 30%까지 올리는 그것이 보습제의 목표이다. 그래서 아까 각질층에 이 세포간 지질을 채우는 게 여기 세 가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지방산. 이렇게. 그 외에 이제 소소하게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토피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아토피는 가장 문제가 이런 회 반죽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화장품을 만들려면 이 세포간 지질의 성분들을 잘 이용하면 되겠지. 아, 원래 세포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토피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거를 화장품 원료로 넣어서 만들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거는 이제 좀 또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피부의 어떤 질환들이나 이제 트러블들이 각질층에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종합 정리했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것들이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런 거. 그래서 주로 이제 아토피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건선도 거기에 해당되고 뭐 노화된 건조 피부도 여기 해당되고 노화되면 여기 CER이 이제 세라마이드 수준이 이제 떨어진다. 세라마이드가 아닙니다. 이거 아토피도 세라마이드가 문제고 여기도 이제 세라마이드가 문제. 그러니까 세라마이드는 이 각질층에 이제 꼭 필요한 성분이어서 보습 화장품의 하여튼 기본이다. 기본. 그래서 나중에 혹시 화장품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세라마이드 성분을 눈여겨 보시고 이제 피부 보습이든 아니면 또 그러니까 제품팀, 그러니까 제형화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이 세라마이드를 또 크림 형태든 로션 형태든 잘 집어넣는 연구들이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제형화하는 연구, 이제 그런 거 연구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또 나오는데 하여튼 이 기저층에서 각질층까지 얼마 만에?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까지 가는데 핵을 잃는 데까지는 보름. 핵을 잃고 이 16겹이 쌓여져 있다가 차곡차곡 떨어져 나가는 이게 이제 한 보름. 그러니까 한 겹이 하루 걸리는 한 겹이. 우리가 하룻밤 지나면 한 겹이 생기는 한 겹은 또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우리는 한 달 주기에 피부 표피 턴오버를 가지고 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느려진다. 그래서 이 기저층에서는 이제 분열,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 되는 걸 이제 프롤리퍼레이션 분열이라고 그러고 모양이 이제 어떤 기능에 맞춰서 변화하는 걸 이제 분화라고 그러고 디퍼런시에이션. 그리고 이제 이걸 탈락이라고 우리 뭐 필링, 탈락 뭐 이렇게. 그래서 표피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이러한 어떤 운명을 살고 있다. 근데 이게
이러한 변화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복잡한 생물학적인 어떤 신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연구를 지금 이해하기에는 이제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참고로 이런 분열에 관련된 여러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인자들이 이런 게 있고, 분할을 할 때 대표적인 인자들이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깨지면 이제 피부가 이제 이상해지는, 뭐 그 이상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각화증이죠. 각화. 각화. 그러니까 이런 두터운, 주로 발바닥 같은 데 많죠. 각화.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안 떨어져 나가고, 그런 각화증, 건선증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조절이 잘 안 돼서 이제 생겨나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 부분에서는 그게 아직 주목받아서 다루진 않는데, 그 표피 조직과 진피 조직 사이에도 서로 안 떨어지게 하는 이제 그런 결합 체계들이, 결합 단백질들이 많이 존재한다. 아까 각질층 내에서 서로 각질 세포들이 안 떨어지게 하는 그 코네오 데스모좀 얘기도 했지만,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들 사이사이도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데스모좀이 있지만, 조직 간의 표피 조직과 진피 조직 사이에도 다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발달돼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이름들을 뭐 엔카 필라멘트, 엔카 파이버, 뭐 헤미데스모좀 이런 것들이 있는. 이거는 그냥 들어보시고, 진피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뭐 배울 때 하냐면 진피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탄력과 주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능성 화장품에 이제 주름 화장품이나 항노화 화장품 다룰 때 또 이 진피 조직을 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하 지방, 이거는 뭐 기능성 화장품 부분에서 아직 많이 다루진 않는데, 우리 진피 조직 밑에 이제 또 이렇게 피하, 그러니까 패트,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비계,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게 이게 많죠. 비계. 그것이 이제, 근데 이것도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기능을 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하여튼 초점은 각질층이다. 각질층. 각질층과 보습을 이제 각각 자꾸 이제 다른 관점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각질층을 이제 이 벽돌과 또 비교해서 설명하는, 그래서 벽돌을 각질세포라고 하고, 벽돌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몰타르를 우리는 이제 세포간 지질이라고 기능하면 되고, 각질세포는 여기 이제 보습, NMF 같은 것이 여기보다는 많아서, 여기는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그 그냥 진짜 벽돌처럼 단단한 어떤 물질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단단한 물질 안에 이제 물을 붙을 수 있는 이제 천연 보습인자들이 더 많이 들어있죠. 그 세포간 지질은 이제 장벽, 어떤 것도 못 들어오게 하는, 외부의 균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리고 항산화 기능도 하는, 그리고 그, 휴맥턴트, 그러니까 물을 붙일 수 있는 것보다는 이제 에몰리언트 기능으로서 이제 보습을 하는. 이거는 여기는 기름, 여기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물과 기름. 그래서 아토피 피부는 이제 이런 상태. 그래서 외부에 이 망가진 그 세포간 지질 사이를 이렇게 막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래서 피부 보습제를 설계할 때는 이러한 각질층의 보습 요소를, 3요소를 잘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면 된다.
특히 중요한 게 여기 세포간 지질, 세포간 지질의 성분들이 아까 몇 가지, 세 가지 얘기했지. 세라마이드, 패티애시드, 콜레스테롤.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넣어서 만들어서 이게 혹시 부실한 어떤 세포간 지질을 가지고 있는 피부가 있다면 여기를 같이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연 보습인자, 여기 죽어 있는 각질 세포 안에 이제 보통 많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혹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천연 보습인자도 섞어서 같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장 겉에는 이렇게 차폐 기능을 할 수 있는 또 얇은 막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피지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피지가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차폐막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오일류들. 그래서 이런 1번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바세린이나 스칼란이 있고, 2번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물을 붙을 수 있는 아미노산이나 뭐 그리세린이나 히아루론산이 있고, 3번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콜레스테롤이나 세라마이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보습제인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보습제를 고르면 돼요. 그래서 그 보습의 그 3요소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가장 겉에 그 차폐막을 형성하는 피지는, 원래 피부에 있는 피지는 이런 구성으로 돼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피지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다? 오일이다, 오일. 트리글리세라이드. 이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화장품 원료를 공부할 때 이제 그때 또 배울 수 있는데, 트리는 세계란 뜻이고 글리세라이드란 얘기는 그리세린에 붙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리세린은 C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여기에 지방산이 이렇게 세 개 붙어 있는 구조가 이제 우리가 보는 보통 말하는 오일. 오일이 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콩기름, 포도씨 기름 뭐 이런 것이 다 트리글리세라이드예요.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 그래서 무슨 오일 하는 게. 근데 이제 티트리 오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다르고, 우리가 이제 식용유로 쓰이는 오일들은 다 버터류나 이런 것들은 다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런 오일이 이제 절반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왁스 에스테르라는 얘기는 지방산과 지방 알코올이 결합된 에스테르 결합을 한 거를 이제 왁스 에스테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는 이제 조조바 오일. 조조바 오일이 오일로 끝났지만 사실은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아니라 왁스 에스테르예요. 그래서 이런 왁스 에스테르가 또 나머지의 절반. 그다음에 스칼란이 또 나머지의 절반. 그다음에 이제 지방산 이렇게 이런 걸로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오일, 그러니까 오일의 믹스처죠. 그래서 피지는 피지 이렇게 싫어하지만 사실은 이제 전혀 나쁜 게 아니고 천연 바이오 물질이에요. 그래서 오일의 믹스처이다.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래서 모발의 건조를 방지하다든지, 외부 세균이 들어와서 피부에 붙어 있는 것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동물들은 피지가 많이 나오죠. 동물들은. 말이나 개를 생각해 보면 걔네들은 샤워도 안 하는데 항상 번지르르 하고 화장품도 안 바르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걔네들은 피지가 많이 왕성하게 나와서. 그리고 천연 보습인자는 우리가 각질층에 있는 물을 붙을 수 있는 이제 성분들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그 기저층, 유급층, 과립층에서 각질층으로 나오면서 이제 생겨나는 건데, 그때 이제 과립층에서 각질층으로 될 때 이제 필라그린이라는 단백질이 생겨나서 그것이 이제 천연 보습인자를 만드는 어떤 기원인데, 천연 보습인자 성분은 아미노산이 한 40%, 그다음에 PCA가 한 절반, 그다음에 우레아가 또 PCA 절반, 그리고 이제 염류, 뭐 NaCl이나 뭐 칼슘이나 칼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젖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얘네들은 수분과 결합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각질층에 존재하면서 물을 붙들고 있는 능력이 있어서 물을 붙들어서 이제 보습을 유지하는. 그래서 천연 보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잘 안 생기는 사람, 없는 사람, 아토피 같이 그런 분들은 이제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아토피 같거나 이제 노화돼서 건조해진 피부는 이 천연 보습 인자가 들어간 화장품을 발라야 되는 보습 화장품을. 그래서 여기 각질 세포 여기 파란 구슬을 이제 천연 보습 인자라고 표현한 건데 이 각질 세포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이제 이렇게 코네오 데스모즘이 서로 붙들고 있고, 그리고 이 빈 공간을 다 세포간 지질이 채우고 있고. 그래서 세포간 지질이 하여튼 최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이 세포간 지질이 어느 정도로 빼곡빼곡 차곡차곡 잘 쌓여져 있냐면 이게 이제 각질 세포의 이제 경계면이고, 이 사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우고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너무 빼곡이 잘 채워지고 있지. 그걸 또 자세히 보면 또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그래서 그걸 전자미용으로 찍어놓은 게 이거. 이렇게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이런 식으로 아주 차곡차곡 이제 채우고 있다.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 이제 못 들고 들어가야 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이제 피지, 천연 보습인자, 이 세포간 지질이 각질층의 보습을 유지하는 이 3요소이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각질층의 피부 보습 유지를 위한 사명 이렇게 해서 이 각질층 내에 지질을 통해 내부로부터 증발하는 수분을 조절하고 수분을 안 뺏기고 피부의 유연성과 탄력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 NMF 천연 보습인자를 통해 수분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보유하며 붙들고 있으며 각질 세포들 사이사이에 패킹이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어. 이거는 뭘로? 코네오 데스모즘을 통해서 질서정연하게 서로 손붙잡고 있는 거죠. 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길게 하고, 그래서 각질 박리와 각질 분화가 정상적이어야 하며 각질층 표면에 피지와 땀이 얇은 막을 형성하면 최고의 우리는 피부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보습 화장품을 개발할 때 이러한 각질층의 특성을 알고 만들면 최고의 보습 화장품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보습 화장품이 정말 그런 보습을 하는지는 우리가 보습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들이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금방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걸로 측정 안 하더라도 그냥 느끼죠. 발라본 사람이 느끼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느끼죠. 보습이 잘 된 피부는 옆에서 보면 금방 알아. 그래서 그 화장품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제 화장품의 원료나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정리한 게 여기서부터. 그래서 물을 붙을 수 있는 천연 보습 인자에 해당되는 원료들이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원료들이 쓰이냐? 그 폴리올류들. 폴리올은 이제 올은 이제 OH 기능기를 가지고 있는 걸 올이라고 그러죠. 알코올 하는 것처럼 폴리 여러 개.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쓰는 이제 뭐 부틸렌 글라이콜, 일산비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솔비톨, 그다음 당류, 그다음에 프로필렌 글라이콜, 뭐 헥산디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알코올기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그런 폴리올이. 그다음에 아미노산류, 그다음에 당, 설탕, 포도당 이런 당, 단당류, 다당류, 그다음에 락티애시드 같은 그런 아하 성분, 그다음에 소듐 PCA나 우레아,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화장품에서 많이 쓰는 판테놀류, 그다음에 솔트류, 베타인류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을 붙을 수 있는 이제 휴맥턴트, 이제 습윤제이죠, 보습제. 얘는 이제 물을 붙드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에몰리언트는 이제 기름이나 버터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이제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는 여기 세포 사이사이를 이제 원래 세포 간 지집 채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혹시 이제 아토피나 노화가 돼서 없어지면 이걸 못 채우고 있으면 헐렁하게 돼 있으면 이걸 채워줘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 연화제. 근데 연화제는 이제 버터나 오일은 이 세포 간 지질 성분들이 요즘은 다 잘 밝혀지고 발달돼 있어서 이걸 섞으면 돼요, 두 개를. 섞어서 같이 쓰면. 그래서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겉에서 이제 막아주는 얇은 막을 형성하는 이제 그런 오일 특히 많이 쓰는 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미네랄 오일을 많이 썼죠. 미네랄 오일. 요즘은 이제 그 스칼란을 많이 써요. 스칼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러한 화장품은 그러한 것들을 그런 교과서적인 기본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개발을 하더라도 아니면 누가 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기본에 맞춰서 보습제를 개발을 하면 아니면 뭐 집에서 만들어서도 되는 그러한 이거는 정말 자기만의 좋은 보습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보습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보습이 되는지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코네오미터라고 해서 이거는 수분이 있으면 전기가 잘 통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걸 갖다 대고 측정을 하면 이제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각질에 숫자가 올라가는 이거는 아주 간단히 금방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습 이제 처방을 해서 발라서 피부가 달라지는 것들을 이제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화장품에 관련된 뭐 학교든 어떤 회사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원리 이제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보습 효과가 있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이제 객관적으로 전문가가 이제 평가해주는 그러한 비즈니스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인체 피부 임상 평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데 하는 일들을 일부 적어봤는데 뭐 피부 보습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피부 수분이 손실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피부 장벽이 강화되는지 이렇게 다 비슷한 얘기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그 피부에 특히 이제 표피 조직의 각질과 관련해서 피부 보습을 이해하는 그래서 피부 보습제를 이제 어떻게 설계하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뭐 기능성 화장품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화장품에서 가장 기본인 보습을 부여하는 일을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